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6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내용은 길이가 길어서 64-1 그리고 64-2 이렇게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올릴게요. April 7th, 네, 4월 7일입니다. Dear Daddy Longlegs, Mercy is a New York pig. 네, Mercy는 명사로 뭐 자비, 연민, 뭐 신의 은총, 은혜, 뭐 고마운 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감탄사로 쓰이면 뭐 아이고 저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감탄사죠. 문맥상 봤을 때 지로샤가 뉴욕에 처음 가서 굉장히 놀란 거죠. 와, 뉴욕이 정말 큰 도시구나. 그래서 뭐 머시를 세상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 New York big? 뉴욕이란 도시가 정말 너무나 크지 않은가요? 뉴욕이 참 크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Worcester is nothing to it. 우스터는 여기서 it은 뉴욕을 말하는 거죠. 네, 뉴욕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스터 스펠링이 마치 월체스터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발음이 되지 않고요. 우스터이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우스터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그 지루셔의 아주 친한 친구인 셀리의 집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루셔가 셀리의 초대를 받아서 우스터에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우스터의 크기와 뉴욕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Do you mean to tell me that you actually live in all that confusion? 네, confusion은 명사로 혼란, 혼돈, 당혹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아저씨께서 실제로 정말로 살고 계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는 아저씨께서 정말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큰 도시에 진짜로 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don't believe that I shall recover for months from the bewildering effect of 2 days of it. shall은 무엇일 것이다. 이고 recover은 회복되다, 뭐 회복하다, 되찾다, 만회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bewilder은 동사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ing가 붙어서 bewildering 이렇게 되면 형용사로 혼란스러운, 뭐 confusion과 비슷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effect는 명사로 영향, 결과, 효과, 뭐 인상 이런 의미가 있고 동사로 쓰이며 어떠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I don't believe that 이렇게 쓰였으니까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뭐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몇 개월 동안. 근데 어디에서? From the bewildering effect of 2 days of it. 여기서 it은 뉴욕을 말하는 거죠. 뉴욕에서의 이틀 동안에 경험했었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와 여기 진짜 크고 복잡한 도시구나. 막 정신이 막 어지럽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그러한 어떤 effect. 효과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도 그런 어떤 너무나도 정신없었던 그런 경험으로부터 앞으로 몇 개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회복할 것 같지 않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다시 이렇게 막 정신을 진정하고 차분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깜짝 놀란 이 감정의 상태, 이 흥분 상태, 막 어리둥절한 그런 경험의 느낌이 오래 갈 것 같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can't begin to tell you all the amazing things I've seen. 아저씨께 말씀드리는 걸 시작할 수가 없네요. All the amazing things I've seen. 제가 본 모든 놀라운 것들을. 그러니까 뉴욕에서 너무나 멋진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suppose you know though since you live there yourself. suppose는 동사로 추측, 추정하다.
뭐뭐이라고 가정하다, 상상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though는 접속사로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뭐뭐인데도 뭐뭐일지라도 뭐 하지만 그래도 뭐뭐이긴 하다. 문장 끝에서 부사로 쓰여서 뭐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since가 나왔는데요. since는 무엇 이후로, 무엇 이래로, 뭐 언제부터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윗 문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I suppose you know though since you live there yourself 이 문장의 though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윗 문장 제가 뉴욕에서 본 너무나 놀라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렇긴 해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뉴욕의 멋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긴 해도 자기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Suppose since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live there 뉴욕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저씨 스스로 뉴욕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you know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얼마나 뉴욕의 멋진 것들을 많이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저씨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But aren't the streets entertaining? And the people? And the shops? 네, 거리들이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정말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하지 않냐? And the people? 사람들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And the shops? 가게들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게 많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never saw such lovely things as there are in the windows. 네, 여기서 windows는 가게의 진열 창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윈도우 그 유리창에 무언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멋진 예쁜 그런 물건들을 본 적이 없다. It makes you want to devote your life to wearing clothes. 네, devote는 동사로 시간이나 에너지를 바치다, 전념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뉴욕의 길거리와 가게에 있는 그런 진열되어 있는 그 창가 쪽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너무나 러블리한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런 물건들 중에서도 옷이 많았나 봐요. 멋진 옷들이. 그래서 평생 life 그러니까 평생을 옷을 입는데 전념하고 싶어지도록 만든다. 와 진짜 와 보면서 너무 옷이 멋지니까 진짜 평생 진짜 옷만 입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가게들이 멋지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Sally and Julia and I went shopping together Saturday morning. 토요일 오전에 셀리와 줄리아와 저는요 쇼핑을 함께 갔습니다. Julia went into the very most gorgeous place I ever saw. White and gold walls and blue carpets and blue silk curtains and gilt chairs. gorgeous는 형용사로 아주 멋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the very most라는 표현도 붙었죠. 그래서 지로셔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정말 가장 멋진, 가장 휘황찬란한 그런 장소로 줄리아가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그 장소가 어땠는지 묘사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White and gold walls, 하얀색과 금색으로 장식이 된 그런 벽이 있었고요. And blue carpets, 파란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and blue silk curtains, 블루 실크로 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and gilt chairs, gilt는 명사로 금박, 금가루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gilt는 guild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guild가 동사 원형이고 guild, guilt, guilt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guild, gilded, gilded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gild는 동사로 금박을 입히다 뭐 또는 도금을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and gilt chairs 이렇게 쓰였으니까
금박을 입힌 그런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뭐 또는 도금을 한 그런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perfectly beautiful lady with yellow hair and a long black silk trailing gown came to meet us with a welcoming smile.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의미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의미겠죠. With yellow hair. 머리카락이 노란색인 여성이니까 뭐 금발머리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a long black silk trailing gown이 나왔는데요. trail은 명사로 자국, 흔적, 자취 또는 오솔길, 산길 이런 의미가 되고요. 동사로 쓰이면 끌다 끌리다, 뭐 느릿느릿 걷다, 뒤쫓다, 추적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ing가 붙어서 trailing 이렇게 되면 형용사로 질질 끌리는, 뭐 길게 늘어지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 long black silk trailing gow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gown은 명사로 좀 특별한 날에 입는 그런 드레스 또는 뭐 판사의 법복이나 졸업식 학위복, 뭐 의료 보호복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 기다랗고 까만색인데 이제 기다려서 이렇게 바닥 부분에 이제 좀 이렇게 길게 드리워지는 그게 끌리는 그런 실크 가운, 그러니까 드레스 같은 걸 입었다라고 봐야겠죠. With a welcoming smile. welcome은 동사로 환영하다 또는 형용사로 반가운이라는 뜻이고 welcoming은 형용사로 따스하게 맞이하는, 반갑게 맞이하는, 뭐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네, 그래서 with a welcoming smile이라고 하면은 아주 따스하게, 환하게 그런 맞이하는 그런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 thought we were paying a social call and started to shake hands, but it seems we were only buying hats. At least Julia was.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지로셔는 그 줄리아가 딱 어떤 멋진 gorgeous한 플레이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이게 어떤 가게, 모자 가게라는 그런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멋진 장소로 들어갔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차려입으신 여성분이 막 다가와서 너무나 welcoming smile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paying a social call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데 social은 뭐 형용사로 사회적인 이런 의미가 있고 call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있죠. 정리를 하자면 동사로 뭐 이름을 지어주다, 뭐라고 부르다, 큰 소리로 말하다, 외치다, 전화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뭐 들르다, 방문하다. 또 명사로 쓰이면 뭐 외침, 전화, 요청, 요구, 또 방문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social call은 어떤 사회적인 방문, 그러니까 좀 사람과 사람 간에 좀 이런 친목을 다지기 위한, 친목을 쌓기 위한 그런 어떤 방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정리를 하자면 pay a call, pay a visit, make a call 모두 방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ay a social call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shake가 나왔는데 shake는 뭐 동사로 흔들리다, 흔들다 이런 의미가 되고 shake hands는 악수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윗문장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지루셔로서는 이 건물 너무나 gorgeous한 이 플레이스가 모자 가게라는 거를 처음부터 딱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이제 멋진 아름다운 여성분이 환하게 따스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반기시는 걸 보고 I thought we were paying a social call. 여기 뭐 줄리아가 좀 아는 그런 분의 어떤 집에 왔나 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사교적인 어떤 만남을 하러 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and started to shake hands 막 악수를 했다라는 거죠. But it seems we were only buying hats.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단지 모자를 사러 갔을 뿐인 것 같았다. At least Julia was. 적어도 줄리아는 그래 보였다라는 겁니다. She sat down in front of a mirror and tried on a dozen, each lovelier than the last, and bought the two loveliest of all. 네, 줄리아는요 거울 앞에 앉아서 tried on,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해봤다라는 건데요.
dozen은 12개짜리 한 묶음 이런 의미가 있고 dozens 이렇게 쓰이면 뭐 수십의 다수의 뭐 dozens of people 이렇게 쓰이면 수십 명의 사람들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tried on a dozen 이렇게 쓰였으니까 한 대략 12개 정도의 모자를 막 이렇게 써본 거죠. 그런데 each lovelier than the last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he last라는 게 그 좀 전에 나온 그러니까 좀 전에 나온 방금 전에 나온 그 모자보다 더 예쁜 게 막 나왔다. 아니면 뭐 거울 앞에서 12개를 다 쌓아놓고 12개를 다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상황에서 막 하나씩 이렇게 써보는데 그 전에 이전에 쓴 것보다 그 다음에 쓴 게 더 예뻐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와 이게 예쁘면 그 다음 걸 써보면 이게 더 예쁘고 그 다음에 쓴 게 또 그 다음 걸 또 써보면은 그 다음 것도 또 예쁘고 그러니까 너무나 예쁘고 예쁘고 예쁜 모자가 계속 나오는 써보면 써볼수록 이것도 예쁘고 그 다음에 써본 것도 예쁘고 그 다음에 써본 것도 예쁘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데 and but the two loveliest of all 그리고 그 모든 try 해본 모든 모자 중에서도 가장 예쁜 가장 사랑스러운 두 개를 줄리아가 구매했다라는 거죠. I can't imagine any joy in life greater than sitting down in front of a mirror and buying any hat you choose without having first to consider the price.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기쁨, 뭐 즐거움도 인생에서의 greater than sitting down in front of a mirror. 그러니까 거울 앞에 앉아서 아무 모자, 그러니까 고르고 싶은 아무 모자를 막 살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Without having first to consider the price. 자, consider 나왔습니다. consider은 뭐뭐이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뭐 고찰하다,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갖다, 뭐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다 쓰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price, 값, 가격.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명사로 쓰였죠. 자, 명사로 price가 쓰였고 그래서 가격을 막 처음부터 막 생각하지 않고 막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격을 고민할 필요 없이 고르고 싶은 대로 아무 모자 하나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re's no doubt about it, Daddy. Doubt. 명사로 의심, 의혹, 의문. 동사로 의심하다, 염려하다, 무엇이 아닐까 생각하다인데요. 여기서 명사로 쓰였고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아저씨.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New York rapidly undermined this fine stoical character which the John Grier home so patiently built up. Rapid는 형용사로 빠른, rapidly는 부사로 빨리 빠르게라는 의미고요. undermine은 약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욕이 this fine stoical character를 빠르게 약화시킬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선 fine을 보시면 뭐 좋은, 건강한, 훌륭한, 뭐 미세한, 다른 불순물과 섞이지 않아 순도가 높은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봤을 때 훌륭한 정도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익은 형용사로 스토아 철학파의라는 뜻인데요. 스토아 철학은 헬레니즘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성행했었던 철학의 한 유파로 금욕적인 삶을 중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금욕의 이런 의미도 되고 뭐 명사로 금욕주의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stoical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금욕의 이런 의미가 되고요. character는 성격, patient는 명사로 환자라는 뜻이 있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참을성이 있는, 인내심이 있는, 끈기 있는 이런 뜻이 되고요. patiently 이렇게 되면 부사로 끈기 있게, 참을성 있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built는 build, built 해서 이제 build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형인데요. 그러니까 build up이 건물로 둘러싸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재물이나 명성이나 인격을 쌓다, 확립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윗 문장에서는 built up 이렇게 쓰였는데 인격을 쌓다, 확립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봐야죠. 윗 문장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fine stoical character which the John Grier home so patiently built up. 존 그리어 고아원이 너무나도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게.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그 고아들의 어떤 인격을 이렇게 막 좋은 인격, 훌륭한 인격을 막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막 정립해 주려고 확립해 시켜 주려고 애써 왔던 그런 아주 fine, 훌륭하고 stoical, 금욕적인 그러한 성격, 인격, 즉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애써서 확립시켜 주고자 했던 저의 this, 그러니까 저의 훌륭하고 금욕적인 저의 성격을 이 뉴욕이라는 곳은요 빠르게 약화시킬 거예요라는 말은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And after we'd finished our shopping, we met Master Derby at Sherry's. 우리가 쇼핑을 finish 끝마치고 나서 끝마치고 나서 Master Derby. 그러니까 Master Derby는 그 이런 표현은 사실 그 예전에 이 소설의 예전 부분에 나왔었던데 그 지루셔가 록 윌로우 농장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계셨던 샘플 부부가 있었고 그 샘플 부부 중에서도 샘플 부인께서 굉장히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삼촌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저비스 삼촌을 돌봐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마스터 저비, 마스터 저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마스터 저비는 번역을 하자면 저비의 도련님 정도 되는 표현입니다. 사실 지루셔와 줄리아의 삼촌의 관계는 지루셔가 막 마스터 저비 이렇게 부를 그건 아닌데 그냥 줄리아의 삼촌이지 무슨 뭐 저비 도련님이라고 부를 그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좀 제 생각에는 유머러스하게 약간 유쾌하게 그렇게 쓰려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비 도련님 뭐 또는 줄리아의 삼촌이신 저비 삼촌을 셔리스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셔리스는 예전에 뉴욕에 실제로 있었던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호텔 겸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I suppose you've been in Shari's? 네, suppose 추측 추정하다, 뭐뭐라고 가정하다, 상상하다. 그러니까 아저씨께서도 그 Shari's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있으시죠?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아저씨께서도 뉴욕에 살고 계시고 아저씨도 부자시니까 그런 곳에 가보셨죠? 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Picture that. Then picture the dining room of the John Grier home with its oilcloth covered tables and white crockery that you can't break and wooden-handled knives and forks and fancy the way I felt. Picture는 명사로 그림, 사진 이런 의미도 있고 동사로 그리다, 상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상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러니까 picture that. 그러니까 Shari's라는 럭셔리한 뭐 레스토랑 겸 호텔. 근데 여기서 이제 밥 먹으러 간 거니까 셰리스라는 식당, 레스토랑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then 그 다음에 picture the dining room of the John Grier home 그리고 존 그리어 고아원의 dining room 식사를 하는 방이죠. dining room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 그런데 그 dining room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dining room은 그 존 그리어 고아원의 dining room은 oilcloth covered tables. 그러니까 oilcloth는 방수포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기능이 있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 한쪽 면에 이렇게 기름막 같은 거를 이제 씌워서 기름막을 코팅한다고나 할까요? 네,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이제 방수포가 cover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테이블, 그런 식탁이 놓여져 있고 white crockery가 나왔는데요. crockery는 음식을 담아먹는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 그릇들을 전부 이르는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break가 나왔는데요. 뭐 동사로 깨다, 부수다, 고장내다, 뭐 고장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 명사로 쓰이면 휴식인데 윗 문장에서는 깨지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죠. 그리고 우든이 나왔는데요. 우든은 나무로 된 목재의 뭐 경직된 뻣뻣한 이런 의미고 핸들은 손잡이고요. 그래서 wooden handled 이렇게 되면 나무 손잡이가 달린
네, 이런 의미가 되고 knives는 knife의 복수형이고요. fancy가 나왔는데 fancy는 명사로 뭐 공상, 상상, 뭐 일시적인 기분 이런 의미가 되고 형용사로는 화려한 이런 의미입니다. And fancy the way I felt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fancy는 일시적인 기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문장 전체적으로 봐볼게요. 그러니까 쉐리스라는 고급 레스토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존 그리어 고아원의 다이닝 룸을 떠올려 보세요. 네, 존 그리어 고아원의 다이닝 룸은 방수포가 덮여져 있는 식탁이 있고 그리고 깨지지 않는 도무지 이래저래 깨지지 않는 그런 하얀색 도자기 그릇이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뭔가 고급 식기류일수록 좀 깨지기 쉬운 그런 특성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좀 싸구려 도자기일수록 아주 단단해서 뭐 좀처럼 깨질 일이 없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손잡이가 달려있는 나이프와 포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무엇보다도 지루샤 본인이 가장 비교가 됐겠죠. 지루샤 본인이 이제 그런 쉐리스라는 고급 레스토랑에 처음 가봤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다이닝 룸과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비교해 보면서 자기 자신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한번 picture 아저씨께서 떠올려 보세요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요. I ate my fish with the wrong fork, but the waiter very kindly gave me another so that nobody noticed. 네, 이런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생선을 찍어 먹어야 하는 생선용 포크, 뭐 고기를 찍어 먹을 때 쓰는 뭐 고기용 포크 그런 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어떤 에티켓이랄까 매너를 잘 모르는 지루셔로서는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생선을 생선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그런 포크로 찍어 먹었는데 웨이터가 아주 친절하게 다른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포크를 이제 gave 주어서 건네 주어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noticed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은 64-2 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